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재무관리 CAPM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4강 증권시장선 SML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투자, 즉 분산 투자를 해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체계적 위험은 개별 주식에 투자하든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든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해도 어차피 체계적 위험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개별 주식에 투자하든 포트폴리오 투자하든 우리가 자본시장선에서 배웠던 아주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투자하든 거기에 상관없이 이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에 어차피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면 우리가 자본시장선에서는 오로지 뭐만 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만 CML, 자본시장선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계적 위험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든 효율적이지 않은 기타 포트폴리오든 심지어는 분산 투자하지 않고 그냥 개별 주식에 투자하든 체계적 위험은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적용돼요. 동일하게 적용된다.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체계적 위험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분산 투자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체계적 위험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다음 세 번째,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되는 위험은 이제 체계적 위험이 되는 것이고,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는 베타 계수였다. 이 부분은 우리 지난 3강에서 마지막에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이제 증권시장선의 선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면, 증권시장선 앞에서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체계적 위험하고 기대 수익률하고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기였다. 그죠? 근데 그 체계적 위험은 체계적 위험의 절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공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베타 계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체계적 위험은 베타 계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의 절대적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타 계수로 표시한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X축은 이제 위험은 위험인데 이제는 총 위험이 아니고요. 체계적 위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베타 계수로 표시한 체계적 위험이다. 그리고 Y축은 역시 기대 수익률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자본시장선까지만 해도 포트폴리오를 말하는 거였죠. 포트폴리오. 그죠? 그래서 여기도 X축도 항상 시그마 P 해서 포트폴리오의 위험. 여기도 ERP 해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를 표시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I라고 표시하고 있네요. I. 이 I라고 표시한 것은 I는 보통 이제 개별 주식을 표시합니다. 개별 주식. 그러면 여기는 개별 주식만 들어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본시장에서 할 때 봤던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거기다가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기타 포트폴리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개별 포트폴리오에 분산 투자하지 않고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까지, 이게 세 개를 다 묶어서 체계적 위험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굳이 포트폴리오 표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I로 그냥 표시하는 겁니다. 개별 주식까지 다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모두 다 포함한다. 그러면 이제 체계적 위험과 그 기대 수익률하고의 X축, Y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
자, 무위험 수익률이 여기 옵니다. 무위험 수익률. 그죠? 무위험이다 이 말은 위험이 제로니까 체계적 위험도 제로인 거예요. 체계적 위험이 제로니까 이제 여기 온 거예요. 자, 직선이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가 여기 존재하고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죠.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 그죠? 자,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1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1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직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선에서는 시장 포트폴리오가 중요했어요. 그죠? 자, 위험 자산 중에서는 시장 포트폴리오만이 선택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다? 마코비치의 효율적 투자선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증권시장선에서는 자, 그런 포트폴리오,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런 게 다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죠?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이게 마코비치의 효율적 투자선 같은 것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 말, 표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단지 여러 개별 주식과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시장 포트폴리오가 그중 하나로 이제 제공되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직선식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이 직선식을 구하면 우리는 이제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주식이나 포트폴리오의 베타 계수만 알면 그거를 이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그 개별 주식의 또는 그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선식을 우리는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y 대신에 y 이꼴 a 더하기 bx인데 y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기대 수익률. 자, a. 자, y 절편인데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자, 무위험 수익률 RF 더하기 자, b. b는 자, 기울기죠. 자, 일단 놔두고 곱하기 x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베타 i. 베타 계수가 들어가죠. 베타 i가 들어가죠. 이게 이제 x입니다. x. 그죠? x. 자, 이게 이제 y고. 결국은 이 식은 뭐와 뭐의 관계를 보여준다? 베타 계수와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다. 자, 이제 이 베타, 이 b 기울기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기울기는 자, 결국 이 직선의 기울기죠. 요거 분의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x는 자, 베타 m 요거하고 요게 같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까지가 이제 베타 m이잖아요. 그죠? 베타 m 분의 자, 분자는 결국은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하고 자, 무위험 수익률하고의 관계죠. 요거하고 요거는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자는 자,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빼기 RF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베타 m은 1이라고 이미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게 1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뺀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자체가 그냥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자, 그래서 이제 증권시장선 식, SML 식은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RI는 자, RF 더하기 자, 기울기 ERM 빼기 RF 이게 이제 기울기죠. 기울기 곱하기 베타 I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X 대신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Y 대신 들어가는 거죠. 자, 기울기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증권시장선은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ERM. 자, 이게 0.15, 15%예요. 무위험 이자율이 RF, 무위험 이자율이 5%예요. 그리고 주식회사 서울의 현재 주가가 얼마냐? 24,000원이에요. 현재 주가입니다. 1년 후에 예상되는 주가가 3만 원입니다. 3만 원. 그리고 주당 2,500원씩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1년 후에 1년 가지고 있으면 1년 후에 얼마가 된다? 32,500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 주식회사 서울 서울의 주식의 베타 개수가 얼마냐면 2.5다. 자, 우리가 3강에서 배웠던 바에 의하면 베타 개수가 절대값이 1보다 크면 그거는 공격적인 증권이었죠. 그죠?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화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그게 1% 변하면 이 서울 주식의 수익률은 2.5% 변하잖아요. 2.5배로 더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잖아요.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죠? 공격적인 증권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증권시장선을 한번 구해보자. 먼저. 자, ERI는 자, RF 더하기 자, 기울기가 자,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에서 빼기 RF 이게 기울기죠. 곱하기 베타입니다. 그러면 증권시장선 식은 먼저 어떻게 구하냐? 자, 무위험 이자율 0.05 5%였고 더하기 자, ERM 자,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0.15 15% 빼기 자, RF는 0.5 0.5죠. 곱하기 베타입니다. 증권시장선 식을 구하는데 베타에다가 뭐 2.5 넣고 이러면 안 돼요. 증권시장선 식을 먼저 지금 구하는 겁니다. 자, 무위험 수익률과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SML 식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자, ERI는 자, 0.05 더하기 0.1 베타 I죠. 그죠? 그럼 결국 자, 베타 개수와 체계적 위험과 기대 수익률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고, 그죠? 자, 여기 기울기가 증권시장에서는 기울기가 0.1이네요. 0.1. 자, 이렇게 SML 식을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식회사 서울의 균형 수익률과 균형 가격 또 나왔네요. 균형 가격, 균형 수익률. 자, 이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SML 전에 우리가 CML 배울 때 그때도 균형 가격이 또 나왔었죠. 자, 균형 가격은 미래 자, 현금 흐름의 자, 현재 가치로 구한 가격이 균형 가격이었다. 균형 가격이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미래 현금 흐름이 있으면 이거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할인율을 알아야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현재 가치로 구한 게 균형 가격인데 자, 이 균형 가격을 구할 때 그때 사용된 이 할인율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균형 수익률 이 말이에요. 균형 수익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 균형 수익률은 뭘 가지고 구하겠다? 수익률 어디 나왔습니까? SML 수익률, 기대 수익률 나왔잖아요. 그 기대 수익률이 그 베타 개수를 가지고 구한 그 기대 수익률이 바로 뭐가 된다? 균형 수익률이 되고 그 균형 수익률이 바로 뭐가 돼요? 할인율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인율이 된다. 자, 그러면 서울 주식의 베타 개수 아까 얼마였습니까? 2.5였죠. 2.5. 이게 2.5였어요. 자, 이 2.5 베타 개수를 어디에 대입해요? 우리가 앞에 이미 SML 증권시장선식을 이미 구했습니다. 거기에 베타 개수에 대입을 해.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주식회사 서울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기대 수익률이 바로 뭐가 돼요? 균형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균형 수익률. 균형 수익률이 되고 그 균형 수익률을 뭘로 사용해요? 할인율로 사용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균형 가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 가격을 구할 때 이용하는 할인율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균형 수익률을 먼저 구해보자 이 말이에요. 0.05 더하기 자, 기울기가 0.1이었고 이 회사 주식의 베타 개수는 2.5였어요. 그럼 수익률이 얼마 나온다?
자, 수익률은 우리가 30%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률은 바로 균형 수익률이에요. 균형 수익률. 자, 균형 수익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자 3만 원 1년 후에 주가 그리고 주당 배당금 2,500원 그래서 32,500원 1년 후에 현금 흐름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하고 싶어요. 그죠? 현재 가치를 구하고 싶고 그 현재 가치는 자 32,500원 자 1년이니까 나누기 자 1 플러스 자 할인율을 뭘로 써요? 자, 앞에서 구한 균형 수익률 30%요. 0.3. 자, 1년이니까 1승이죠. 현재 가치를 구하면 자,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가치가 25,000원이 돼요. 자, 이 25,000원이 바로 뭐가 됩니까? 균형 가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균형 가격. 자, 그러면 서울 주식에 투자할 때 그때의 순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순현재 가치, 자, 화폐의 시간 가치 할 때도 나왔었고, 우리가 또 자본 예산 하면서도 순현재 가치 또 배웠고, 이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투자에 대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보면, 자, 균형 가격은 2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구한 균형 가격은 25,000원인데 그런데 자, 이 서울 주식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얼마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건가? 자,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로 구한 게 균형 가격이고요.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 건가? 24,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24,000원에. 그게 시장 가격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잖아요. 24,000원에. 그죠? 그런데 미래 현금 들어올 거 생각해서 현재 가치를 내보면 그게 25,000원인데 지금 현재는 24,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내가 지금 24,000원 주고 이 주식에 투자해서 사면 이거는 곧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25,000원의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살려면 얼마를 줘야 돼요? 24,000원을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지금 살려면 24,000원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사면 1년 후에 자, 주가가 3만 원을 띄고 배당도 2,500원 받고. 그리고 결국은 균형 가격은 25,000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NPV는 순현재 가치는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나는 살려면 얼마를 줘야 살 수 있어요? 24,000원을 줘야 살 수 있어요. 그죠? 현금을 주면 24,000원 들어가요. 현금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24,000원 주고 사고 나면 1년 후에 얼마가 돼요? 주가가 3만 원이 되고 배당도 2,500원 받고 그래서 32,500원이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32,500원짜리가 돼요. 그죠? 그럼 NPV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32,500원의 현재 가치. 그랬더니 그게 얼마였다? 그게 25,000원인 거예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니까 이건 플러스잖아요. 현금 유입이니까. 근데 지금 나는 얼마 준다? 24,000원 준다. 그럼 결국은 NPV는 얼마다? 1,000원이다 이 말입니다. 0보다 크죠? 이 투자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이 주식에는 투자를 해야죠. 자, 그때 이 1년 후에 32,500원의 현재 가치 25,000원을 구할 때, 자, 할인율을 뭘로 썼다? 그 전에는 할인율은 몇 %다. 우리가 자본 예산 배우고 화폐의 시간 가치 배우고 그때만 해도 그냥 할인율은 10%다. 이런 식으로 할인율을 몇 %로 하라고 그냥 문제에서 줬어요. 그냥. 자, 그런데 이제는 할인율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 수준을 가지고 할인율을 직접 구해야 돼. 지금 이제 뭘 가지고 구했습니까? SML, 증권시장선을 가지고 위험에 대해서
수익률을 구해서 그 수익률을 뭘로 쓴다? 할인율로 쓴다 이 말입니다. 할인율로. 자, 그래서 이제 할인율을 구해야 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SML을 배우면. 자, 0보다 크죠? 당연히 투자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 4번에 자, 서울 주식에 투자할 때 자, 예상되는 수익률은 얼마냐? 이거는 결국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 내부 수익률, IRR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IRR, NPV 계속 배웠습니다. 회파의 시간 가치 그리고 자본 예산 하면서도 배웠어요. 자, 지금 투자하면 내가 24,000원 돈 들어가요. 그죠? 1년 후에 32,500원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자, 24,000원 투자할 때 투자하면 1년 후에 32,500원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수익률이 몇 %냐 이 말입니다. 24,000원 투자하면 1 플러스 R만큼 1승만큼 증가해서 1년 후에 얼마가 된다? 32,500원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 이건 어떻게 구한 겁니까? 32,500원 나누기 1 플러스 R의 1승 하고 24,000원 하고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R을 구한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자, 32,500원 나누기 1 플러스 R의 1승. 이게 뭡니까? 이게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잖아요. 24,000원은 뭡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잖아요. 이 두 개를 같게 만들어주는 그때 R을 구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그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 된다 라고 했고, 자, 우리 자본예산 했을 때 배웠던 거 또 있죠. 이 내부 수익률은 결국 뭘 구하는 것이다? NPV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왜 NPV가 0이 됩니까? 이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고 이게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죠. 이걸 이쪽으로 땡겨오면 결국 마이너스 24,000원 되잖아요. 그럼 이쪽은 뭐가 돼요? 0이 되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빼기 현금 유출 했더니 0이 나오네. 이 0이 바로 뭡니까? NPV예요. 그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NPV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내부 수익률을 구해보면 35.42%가 나옵니다. 35.42%. 자, 그러니까 실제로 예상되는 수익률은 35.42%인데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균형 수익률은 몇 %였어요? 내부 수익률은 35.42%인데 균형 수익률은 30%였잖아요. 그죠? 균형 수익률은 30%.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NPV 구할 때 할인율로 썼죠. 할인율로 썼죠. NPV 구할 때 할인율로 썼던 그 균형 수익률보다도 실제로 예상되는 수익률이 더 크네? 그럼 이 투자는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NPV의 할인율로 쓴 겁니다. NPV의 할인율로 쓴 것이다. 실제로 예상되는 수익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투자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NPV를 통해서도 투자를 해야 된다 결론 나오고 내부 수익률을 통해서도 투자를 해야 된다 결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무위험 수익률이 0.05%예요. 자, 그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가 여기 있어요. 자,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당연히 1이고, 자, 이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왔냐? 0.15, 15%라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SML을 구했는데, 자, 문제는 이 서울 주식의 베타는 2.5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라는 베타를 SML식에 대입을 했더니 균형 수익률이 이제 얼마가 나왔냐? 30%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30%가 균형 수익률이에요.
자, 그리고 이 30% 수익률로 구한 가격이 바로 균형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SML로 균형 수익률과 균형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상되는 수익률은 이 균형 수익률 30%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내가 예상할 수 있죠. 그죠? 균형 가격이 25,000원이었고, 자, 그 높은 수익률이 몇 %였냐? 35.42%예요. 이게 실제로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자, 이게 이제 내부 수익률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내부 수익률이 균형 수익률보다 더 크니까 투자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 수익률, 예상되는 내부 수익률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면 이게 얼마 시장 가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예요? 24,000원이에요. 그죠? 결국은 균형 SML상의 균형 수익률로 가격을 구하면 25,000원이죠. 자, 내부 수익률인 35.42%로 가격을 구하면 그 24,000원이죠. 즉 수익률은 여기가 균형 수익률보다 더 높은데 그걸 가격으로 보면 여기가 가격이 더 낮잖아요. 시장 가격이. 그죠? 시장 가격이 더 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SML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균형 수익률이다. 이 선상에서 구할 수 있는 수익률이 균형 수익률이다. 거기서 구한 가격은 균형 가격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상되는 수익률이 SML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 경우는 내부 수익률이 균형 수익률보다 더 큰 것이다. 자, 이 내부 수익률로 현재 가치를 구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시장 가격 24,000원이다. 그죠? 균형 가격보다 더 균형 가격이 낮다. 그러니까 균형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다. 균형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즉 균형 가격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격이 더 낮으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이 SML보다 낮은 점에 있으면 그것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 그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질적으로 25,000원짜리인데 현재 시장에서 24,000원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니까 자, 여기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고, 자, SML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면 이것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시장에서 과소평가되어 있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베타 M은 1이고요. 자, 여기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이고, 자, 증권 시장선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균형 이 점은 이제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이 같은 점인데, 자, 이 점은 균형 가격하고 시장 가격을 비교했을 때 균형 가격이 더 큰, 아까 보면 균형 가격은 25,000원이었고 시장 가격은 24,000원이었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 더 높은 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증권이 시장에서 지금 과소평가되어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고, 자, 밑에 있으면 이 밑에 점은 자,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을 비교하면 시장 가격이 반대로 더 높은 경우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과대평가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증권 시장 선을 가지고 자, 균형 가격과 실제로 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 가격을 가지고 증권의 과소평가, 과대평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식회사 서울주식의 균형 수익률 중에서 위험 프리미엄은 얼마나 될까? 자, 아까 균형 수익률 아까 어떻게 나왔냐? 자, 30% 나왔어요. 그죠? 자, 위험 수익률이 5% 더하기 자, 기울기가 0.1이었고요. 자, 거기에 베타 계수가 2.5가 곱해졌어요. 그래서 균형 수익률이 30%, 0.3이 나왔는데, 자, 그럼 이 0.3이라는 균형 수익률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결국은 자, 이 0.05, 그죠? 이 0.05 이게 뭡니까?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자, 위험을 이만큼 이제 부담을 하게 되니까 수익률이 얼마만큼 더 올라갔습니까? 수익 0.25, 25%만큼 수익률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0%의 균형 수익률이 나온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결국 이 균형 수익률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무위험, 위험이 제로일 때의 수익률 5%, 위험이 제로일 때의 수익률 5%에다가 위험을 이만큼 부담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요구되는 수익률 25%, 이게 합쳐져 가지고 균형 수익률 30%가 나온 것이다. 따라서 위험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몇 퍼센트 붙은 거냐? 25%의 프리미엄이 더 붙어서 최종적으로 30%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위험 프리미엄 또는 위험값 25%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SML과 CML, 자,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자, 우리 이거 이제 CML 자본시장선입니다. 자, 우리 여러 번 설명했죠. 자,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 자, 그리고 기울기가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 CML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많이 했었죠. 자, 그다음에 자본시장선, 증권시장선 SML은 자, 이제 개별 체계적 위험 중에서 베타 계수하고 그리고 기대 수익률하고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시기였고, 자, 그리고 이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 투자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 그리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비효율적 포트폴리오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증권시장선 자, 기억하시고요. 네, 자본시장선 CML과 자, 증권시장선 SML 우리가 쭉 배워왔는데, 자,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CML 자본시장선 그리고 SML 증권시장선. 자, CML은 자, 총위험 표준편차. 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증권시장선은 체계적 위험, 그 중에서도 베타 계수. 자,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CML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그리고 무위험 자산하고 이 두 가지로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이 무위험 자산하고 이 두 가지로 어떻게 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CML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일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매우 제한된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그에 반해서 증권시장에서는 자,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뭐 비효율적인 즉 기타의 포트폴리오들 그리고 거기다가 개별 주식까지도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이 바로 증권시장선 SML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CAPM이라고 하면 CML 자본시장선보다는 자, 증권시장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광의의 CAPM 하면 두 가지 다 말하지만 협의의 또는 일반적인 CAPM 하면 우리가 주로 SML을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두 자본시장선과 자, 증권시장선의 공통점으로는 자, 위험과 자, 기대 수익률 간의 자,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다. 자, 더군다나 이거는 자, 1차 함수죠. 1차 함수.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자,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위험 프리미엄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식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자, 위험이 더해질 때, 물론 CML은 그 위험이 총위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ML은 체계적 위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CML은
이 효율적으로 분산된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그 포트폴리오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그 위험 프리미엄을 말하는 거지만, 자, 증권 시장선일 경우에는 자, 광범위하게 개별 주식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하게 구할 수 있는 자, 그때의 그 체계적 위험을 가지고 구한 위험 프리미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기대 수익률 이꼴 무위험 수익률 더하기 위험 프리미엄.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CML과 SML 모두 다. 그리고 그 수익률을 가지고 자, 균형 가격을 산출할 때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때 물론 자, CML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의 균형 가격 산출 시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의 균형 가격 구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SML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닌 모든 포트폴리오나 개별 주식에 대해서 균형 가격 구할 때 할인율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또 공통점이 있죠. 네, 이상 자, CML 자본시장선과 SML 증권시장선에 대해서 우리가 4회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네, 개념들을 꼭 숙지해 주시고 네,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